오늘은 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벌써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일단은 깃은 나중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현장에 가시면 버전 소스 코드 관리를 대부분 깃으로 할 겁니다.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SVN으로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SVN이 윈도우 환경에서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가서 일하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SVN으로 하지 않고 아마 대부분 깃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깃 명령어가 굉장히 많고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쓰던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그러니까 기능은 많은데 안 쓰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막상 해보시면 소스를 자기가 잘못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그거를 임의로 뭐 삭제한다든가 롤백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많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그 사이에 또 내려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긴 명령어를 잘못 쓰면 자기가 작업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했는데 명령어를 잘못 쓰면 순식간에 그 코드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명령어를 쓸 때 가급적은 제가 했던 그 사이트에서는 제한된 명령어만 쓰고 기능도 딱 정해진 것만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고, 원래 지원하는 대로 긴 명령어를 풀로 써버리면 좋기는 한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깃 쓸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 말했던 대로 코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깃은 글로벌 인포메이션 트래커라고 해서 파일을 트래킹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 리눅스에서 시작을 해서 명령어 자체도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사용하던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는 많이 좀 생소할 겁니다. 도스 명령어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입력하는 명령어들이 리눅스 기반 명령어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럼 뭐 GUI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안 되냐, 그런데 뭐 툴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도 완벽하게 윈도우 같이 처리해 주는 거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유료 툴을 쓰면 몰라도 대부분의 무료 툴들은 리눅스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해보시면 많이 좀 생소할 거고요. 기존에 도스 커맨드를 좀 써보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익숙할 겁니다. 도스 명령어랑은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깃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봤던 대로 분산을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군데 서버를 두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분산을 해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나와서 많이 쓰고 있고, 주로 소스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형상 관리라고 배우셨잖아요.
형상관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나오는데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어리어, 깃 디렉토리라고 있고 실제 원격의 리모트 리파지터리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리모트 리파지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를 통합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깃 관리자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업하는, 우리 디렉토리 단위로 뭔가를 작업을 하잖아요. 폴더 만들어서 그걸 워킹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리파지토리는 개인별로 관리하는 별도의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기가 어떤 내용 코드를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리모트로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별도의 작업,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다 넣어두고 거기서 뭘 넣을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해서 여기서 로컬 리파지터리 올라갈 때도 이때도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어느 임시 공간이라고 해서 막 놔둔 상태에서 그거를 선별해서 자기 개인 저장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이게 좋은 기능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이 기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한 달을 걸리면 적용되는 파일은 2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20개 파일을 개인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같이 작업하는 100명이 동시에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일 여러 명이 파일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몇 번씩 바꿀 겁니다. 그러면 파일은 계속 바뀔 거고요. 그러면 자기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리파지터리에 커밋을 한 다음에 실제로 원격에 있는 거에 그러니까 반영을 하려고 하면 컴플릿이라고 에러가 뜨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올리려고 하는 상태랑 지금 원격에 있는 거랑 서버가, 그러니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파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별도로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개 파일을 자기가 기능 구현을 하고 한 달을 했다는 거는 모든 수정 내용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한 달 동안 100명은 그 20개 파일을 또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눈으로 봐서 그 코드를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적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물론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제 했던 경우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처음에 워킹 디렉토리에다가 자기 전체 그 담당할 수 있는 최신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아 놓고 일단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고 한 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급적 자기가 기능 구현해서 적용하는 기간은 텀을 짧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뭐 2, 3일 안에 기능 구현을 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짧게 가야 코드 수정 내용이 좀 적거나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공통된 파일을 고쳐버리면 자기가 고친 부분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 줄을 내가 막 고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다 고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에 작업했던 걸 내려받고 거기에다가 자기 거를 다시 또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코드 관리 자체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데 관리 차원에서는 쉽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 보시면 기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정책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가급적 스테이징 에어리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려면 최신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자기 거를 기능 구현해서 동작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를 별도로 놔두고요, 새로운 디렉토리에다가 최근 시점에 소스를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받아서 자기가 고쳤던 그 코드를 가지고 와서 최신 버전에다가 집어넣고 동작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원격에다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일단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초보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바로 리모트, 그러니까 로컬 리파지터리에다가 바로 커밋 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어서 바로 리모트에다가 푸시하는 형태로 바로 진행을 하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가지 자기의 개별 저장 공간도 있고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다 존재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깃을 굉장히 잘 써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때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가시면 아마 스테이징 에리어는 못 쓰게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로컬 리파지터리에 커밋을 하고 바로 실제 서버에다가 반영을 하는 형태로 아마 유도를 할 겁니다.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깔끔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했던 사이트에서 그렇게 했고 사이트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자기가 실제로 작업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징 에어리어랑 로컬 리파지터리는 실제로 원격에 떨어져 있는 서버에 반영하기 이전 단계를 저장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두는데 일단은 좀 위험하다 보니까 요거를 사용을 안 하고 2번을 하고 바로 원격에 적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이트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보시면 git 띄우고 init 말 그대로 초기화합니다. 이거를 하면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들 전체를 git 명령을 쓰기 위한 걸로 변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히든 파일로 여러가지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git init을 한다는 거는 git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여기선 로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원칙적으로는 add commit을 따로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싶으면 git add라고 해서 올리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들어가고, 추가하는 파일도 git add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파일만 따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git commit을 하면 자신이 개인 로컬에 있는 리파지터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실제 이제 원격에 있는 서버에 반영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다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푸시라는 명령을 쓰면 실제로 원격에 있는 서버에 반영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현장에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좀 다르겠지만
거의 99%는 git 클론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git 클론을 한다는 거는 현재 작업되고 있는 서버 전체 소스를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최신 버전의 파일들이 자기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그때부터 git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init 명령은 안 쓰고 git 클론한 다음에 자신이 고치는 자바 파일이든 뭐 JS든 고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 때문에 살짝 개념적으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의미는 아실 겁니다. 호텔에 숙박을 하게 가면 들어가면 체크인하고 나올 때 체크아웃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체크아웃을 한다는 의미는 뭔가 작업이 끝나고 빠져나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 체크아웃을 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공간이면 거기에 새로 뭔가를 만드는 거고 존재하는 공간이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git 체크아웃을 해버리면 git 체크아웃은 로컬도 되고 리모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것도 제가 있었던 사이트 위험하니까 로컬에서만 체크아웃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뭔가 자기가 작업을 해서 커밋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 상태로 푸시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하기 전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때 git 체크아웃을 해버리면 자기가 수정한 코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렇게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잘못 쓰면 자기가 일주일 내내 밤새서 코드 만들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쓰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백업이 없는, 그래서 처음에 현장 가서 업무 하실 때 git 명령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그러면 굉장히 사용하실 때 힘든 상황이 오니까 뭐 git add를 하든 git push를 하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파일들을 다시 적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git 체크아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로컬 리파지터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원격 서버에 적용하기 직전이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버전,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바꾸면 항상 새로운 브랜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노드라고 하잖아요. 점점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체크아웃을 써도 되고 이게 사용할 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스위치하고 리스토어라고 두 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하면 특정 브랜치로 그냥 스위칭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리스토어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쓸 수도 있겠지만 체크아웃에 문제가 많으니까 스위치나 리스토어를 써서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해 보실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들어가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보실래요? 요거 여기 들어가시면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는 64비트니까 요거 선택해서 하면 EXE였던 것 같은데 그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리고 git 쓰는 툴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비주얼 코드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도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터미널 형태에서 많이 씁니다. 터미널 형태에서 쓰다 보니까 뭐 다양한 터미널들이 많은데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git scm에서 지원해주는 요게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 쓰는 걸로 제가 했고요. 요거 일단 설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git 명령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git 명령어에 대한 설명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글로 하면 번역도 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일단 요거 다운로드 한번 해보시고요. 참고로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브랜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스스로 잘 명령어를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브랜치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초급 하실 때는 브랜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때 브랜치도 활용해 보시고, 그냥 브랜치는 Git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쓴다고 처음엔 그렇게 접근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나는 Git 브랜치 만들어서 내가 따로 쓴다고 이렇게 하시면, 물론 뭐 잘 쓰시면 괜찮은데 약간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개인 브랜치를 쓰는 경우도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관리자가 그런 거 못 만들게 막아놨을 겁니다. 그거 브랜치를 하나를 딴다는 거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파일들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웹 같으면 그래도 컴파일 시간이나 이런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안드로이드 풀소스 같으면 전체 컴파일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모델이라고 하면 한 개 모델을 한 3-4주 만에 한 번씩 버전을 새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작업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정말 심각해지고, Git 잘못 쓰시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어기고 나는 잘 쓰고 쓸 수 있으니까 좀 자기 임의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이트에서 바로 철수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Git 사용하실 때는 항상 물어보시고, 자기가 수정한 코드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반영하실 때는 항상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백업을 하셔야 자기가 쓰던 코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SVN 같은 경우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봤고, 개발자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조심을 하는데, 뭐 웹 퍼블리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주말 내내 작업한 파일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더러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설치하셨으면 여기 나오는 대로 인스톨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가지 파일들을 올릴 수 있는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IT 쪽에 일을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소스 코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업로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하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IT 쪽이랑 상관없는 것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설치하시면 뭐 저기 자동 체크 있는 화살표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그대로 인스톨해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디폴트 설치 위치는 여기입니다. 따로 패스를 안 바꾸시고 그대로 놔두셨다면 프로그램 파일스의 Git이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요렇게 생긴 아이콘에 뭔가 실행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보시면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도스 커맨드 창이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는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처음에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뭐 그 계정 유저죠. 유저 어쩌고 저쩌고에서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뜰 겁니다. 요렇게 뜰 건데 이렇게만 보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pwd라고 한번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뭐냐면 현재 보고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GUI로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눅스 명령을 입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pwd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 연결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탐색기 들어가서 누르면 어느 디렉토리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w라는 명령어도 있고 clear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clear라는 건 뭐냐면 명령을 입력하다 보면 계속 중복이 되면서 길어지고 화면이 여러 개 나오면 보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clear라고 입력을 하면 화면을 그냥 싹 지워줍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pwd랑 clear 명령어 한번 입력해서 현재 디렉토리 확인해 보시고 화면 지워보는 거 정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툴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클리어하고 입력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하셨으면 거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기 한 칸 띄운 겁니다. git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대시 하고 헬프입니다. git 명령어 쓸 때 뭐 리눅스 커맨드랑 똑같지만 대부분 대시가 있으면 중간에 한 칸을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프 쳐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설명인데 이거를 URL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그 주소로 가서 실제로 보셔도 되고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글로 된 거 사이트에 가서 좀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헬프에서 잘 모르는 명령어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쓰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 계신가요? 요 뒤로 가면 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혹시 하셨나요? PWD는 프린트 워킹 디렉터리는 그냥 이렇게 명령어는 한 개씩 다 나누십니다. 아까 그 PWD, CLEAR 이건 완전 별개 명령어이기 때문에 뭐 구칙은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git 뒤에 막 붙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붙여서 써야 되고요. 방금 한 거는 git이랑 상관없는 기본적인 리눅스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탐색기에서 버튼 눌러서 디렉토리 막 찾아가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어색하실 건데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리눅스 관련돼서 뭔가를 조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를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조금 해두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실 때 도스 명령어를 쓸 때도 약간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명령은 굉장히 많은데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기 교육도 일주일 이상 받고 막 이렇게 책도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시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워두시고 현장 가셔도 그 정도만 쓰셔도 무난하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정한 코드를 반영만 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에 Git 관리자를 하실 거면 그때는 따로 정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브랜치 관리도 다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개발자들은 브랜치를 따로 쓰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거의 안 쓸 겁니다. 문제가 기능은 좋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리눅스랑 윈도우의 차이가 뭐냐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데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을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쓸 줄 알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잘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윈도우 같으면 쓰는 기능을 다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쓸 때는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긴 명령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명령어들을 다 권한으로 다 걸어서 아마 대부분 못쓰게 막아놨을 겁니다. 뭐 브랜치 생성 같은 건 아마 못하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스 명령어를 써 보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동을 하려면 CD라는 명령어를 쳐야 되거든요. 체인지 디렉토리입니다. 도스 커맨드 창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CD에서 D 이렇게 해서 한번 D 드라이브로 이동해보고 다시 CD하고 D 대신 C로 바꾸면 C 드라이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 이 뒤에다가 디렉토리 이름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디렉토리 이름이요. CD에서 디렉토리 이름 하면 우리가 탐색기에서 눌러서 디렉토리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LS란 것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너무 화면이 지저분해졌으면 아니 너무 길어졌으면 CLEAR 해서 클리어라고 해서 화면도 지워 보시고 LS란 명령어는 리스트입니다. 현재 우리가 접속해서 들어가 있는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으면 UI로 클릭해서 다 보여주지만 리눅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ls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ls라고 입력만 하시면 여기에 있는 폴더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보셨으면 mkdir이라고 make 디렉토리입니다. 탐색기 같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폴더 추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리눅스는 일단은 그게 안 돼서 명령을 입력해야 됩니다. mkdir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폴더명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그 디렉토리가 새로 디렉토리랑 폴더랑 같은 말이죠. 그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실제 기본 명령어들인데 한 번도 안 써보셨으니까 그냥 연습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Git을 쓰시면 이런 명령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렉토리에서 들어가도 보시고 드라이브도 바꿔보시고
LS에서 리스트도 한번 보시고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참고로 지우는 거는 RM입니다. 리무브에 약해서 RM하고 뒤에 이름을 넣으면 그걸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 기본 명령어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몇 번만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터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가보시면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반에서 쓰다 보면 가끔씩 파일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친 파일이든 내려받은 파일이든 그 파일 자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나는 파일을 뭔가를 했는데 날짜가 변경이 안 되고 예전 파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터치란 명령을 씁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가서 작업하실 때 많이 쓰실 겁니다. 터치를 하면 실제로 현재 그걸로 최신으로 파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파일 같으면 임의로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기도 하는데, 파일 생성을 해서 쓰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윈도우에서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에 나중에 애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장 공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명령어에서 파일 생성은 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디터도 있거든요. 에디터 기능도 쓸 수 있는데 이 자체에서 고칩니다. 이 도스 커맨드 창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터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이 써보신 분 아니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는 뭐 중급 이상 돼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 상태에서 에디터를 쓰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윈도우에서 에디터 쓰시면 됩니다.